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늦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올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를 중심으로 장면들을 쭉 같이 볼 텐데 첫 번째 장면은 광수씨가 영숙씨한테 방 하나를 선물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거는 뒤에 영숙씨랑 광수씨가 데이트하는 장면과 연결해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순자씨가 처음에 포문을 열어요. 영수씨에게 물어봐요. 영수씨 누구랑 슈퍼데이트 할지 결정했나요? 그때 영수씨가 그 지도를 정확히 찍어가지고 슈퍼데이트권을 땄었거든요. 물론 이제 순자씨가 그렇게 물어본 거는 같이 얘기하는 그런 화두를 던지자, 서로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런 자연스러운 발화였을 수도 있는데 약간 저 마음 깊은 곳에는 현숙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순자씨가. 근데 저게 결과적으로는 영수씨 입장에서는 지금 현숙씨에게 마음이 기울었던 상황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순자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현숙씨에게 기울진 않았어도 최소한 망설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영수씨가 저기에서 대답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은 어느 쪽이 더 마음이 힘들까? 당연히 옥순씨가 마음이 힘들죠. 왜 옥순씨가 마음이 힘들겠어? 내 것이 됐다가 없어졌으니까 손실에 대한 상처잖아요. 손실에 대한 마음이잖아. 현숙 씨는 애초에 내가 가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실망의 차원이지. 그러면 우리가 기대와 실망의 차원과 내 것이었다가 잃은 손실의 차원, 어느 쪽이 마음속에서 더 큰 상처를 주겠어요? 힘들게 할까? 당연히 상실이죠. 인간은 상실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생존에 직결되는 영향이 없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있다 없으면, 당장 먹을 게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어. 내 것이 있다 없어졌어. 예를 들어서 뭐 몸의 일부가, 아니면 건강이, 그럼 벌써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경우로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상실과 부정적인 감정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똑같이 영수 씨가 망설이는 모습을 봐도 더 가슴이 아프고 더 신경 쓰이는 건 당연히 옥순 씨 쪽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듣고 영수 씨가 망설이는 순간 옥순 씨는 실망해. 현숙 씨는 기대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수 씨가 대답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는데? 라고 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던 패턴이죠? 구기광수님의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구기광수님과 영수님의 차이는 이 뒤에서 드러나요. 구기광수님은 시청자들마저도 이 사람의 속을 모를 정도로 자기의 속내를 마지막까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부터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이 판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 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두지 않겠다라고 딱 각오를 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지막에 울 정도로 힘들었어도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어.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수 씨는 실은 자기의 속내는 속내대로 다 드러냈어. 그러니까 내가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 남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할 뿐이지 실제로 아무 말을 안 함으로써 내가 여기서 어떤 영향을 안 미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어떤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자체는 나는 이제부터 아무 말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변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고 이게 바뀌었다면 1대1로 소개팅을 했거나 아니면 미팅을 하면서 뭐 이 사람과 만날 것을까 하다가 저 사람을 되는 뭐 이런 정도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제작진이 개입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얽힌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다. 저 마음은 자체는 맥락상으로는 구기광수님과 상당히 맥락이 일치하는데 그 뒤로 보여지는 영수님의 행동은 구기광수님보다 뭐랄까 좀 치밀하진 않다. 그리고 그 압박감에 스스로가 무너졌다. 그리고 행동 패턴이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쪽, 혼나지 않으려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게 이제 구기광수님과의 차이가 있었죠. 뭐 구기광수님이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순자 씨가 대답을 듣고자 그래도 누구랑 가려야지 하는 그 가야나 안 가나는 정했냐라는 거에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런데 저거 자체가 이미 나는 현숙 씨와 갈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미 마음이 드러나 버렸죠, 저거는. 순자 씨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영수 씨가 아마도 현숙 씨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확답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확답을 못하면 옥순 씨 입장에서는 영수 씨에 대해서 서운할 거고. 아무튼 순자 씨가 지금 저 질문 자체는 현숙에 대한 지원이 돼버렸죠. 그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근데 이거는 저게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은 당연히 아니었어요. 애초에 영수 씨는 현숙 씨로 마음이 정해져 있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옥순 씨에게 약간 한편으로는 혼나는, 왜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런 연애 프로에서 저런 게 잘못한 거냐? 그거는 뭐 또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알아보다가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 이게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이제 그걸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려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압박을 느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영수 씨가 기본적으로 좀 압박이 약한 부분. 이건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영수 씨가 자기 마음은 이미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영숙 씨도 여기서 영수님은 과연 누구에게 쓸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그 모질이 트리오 실제로 모자라서 모질이 트리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요. 현숙, 영숙, 순자 이 셋이 모질이 트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원 사격이 됐어요. 영숙 씨가 과연 누구에게 쓸 것인가? 이거는 영수가 지금 망설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성을 마음에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다른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거를 막 티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참전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중간이래. 망설이고 있어. 그럼 내가 유리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전기수에서 영숙님과 그 누구죠? 영식님 그리고 영호님 이 삼각관계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그때 영호님이 상당히 후반부에 유리한 위치였다. 왜냐면 영호님은 나중에 참전했는데 영숙님의 마음이 중간이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뻔히 알아요. 영숙님도 안다고. 지금 영수님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건 옥순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옥순과 연결이 된 것처럼 돼 있는 상태였다가 망설이고 있으면 뭐예요? 옥순에게서 지금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거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게 예를 들어서 화두로 던져지는 순간 원래는 이게 화두가 아니었거든. 이 두 사람은 마치 연결된 것처럼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누구에게 갈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화두로 던져지는 순간 옥수는 내가 썸 타던 사람을 잃은 꼴이 돼버린 거죠. 잃을 수 있는 불안에 휩싸이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영수 씨가 계속 방황해요. 주변을 맴돕니다. 한 번은 이제 종이컵이랑 소주를 갖고 가요. 그래서 약간 몇 잔 마신 것 같아. 그러면서 약간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옷을 챙겨가고 이러면서 근데 현숙 씨랑 옥순 씨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 씨가 되게 졸려 하거든요. 그렇지만 안 자고 버티는 거지. 이게 잠드는 순간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또 솔로 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부를 것 같은데 왜 안 부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옥순 씨도 약간의 기대는 하고 있을 거고 어느 정도 포기는 이미 했지만 또 이 사람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나를 또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망설이다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너는 나를 두고 망설일 수 있지? 하고 또 공격을 해버려. 그러면 영수 씨가 왔다가도 다시 마음이 뜨는 거죠. 물론 근데 영수 씨가 옥순 씨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접은 상태가 돼버렸지만 만약 다시 돌아오려고 해서 옥순 씨를 그래서 망설이다가 옥순 씨를 불러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데이트합시다. 그러면 옥순 씨가 그 자리에서 고마워요. 기다렸어요. 안 그런다고. 왜냐면 내가 그동안 또 상처받은 게 있고 실망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나 지금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최소한 나한테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물론 그 마음에 옥순 씨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옥순 씨와 영수 씨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영수 씨에게 잘못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망설였어도 어쨌건 왔을 때는 칭찬을 줘야 돼. 망설이고 있을 때 그 망설임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상처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수 씨는 기본적으로 혼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비판을 들었을 때 그 비판을 자기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한다고요. 왜냐면 내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글씨를 좀 못 써. 글씨 좀 못 쓰면 어때? 이 글씨가 나의 사상을 반영하지 않아. 근데 누가 글씨를 못 쓴다고 말했어요? 지적을 받았어? 그러면 난 글씨도 못 쓰는 인간이네? 다른 거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난 글씨 하나조차도 못 쓰는구나. 이러면서 스스로가 더 깔아앉아 버리지. 그래서 어떤 비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그 나의 정체성을 비난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박에도 약하고 비난에도 약한 상태야. 근데 그만큼 어떤 비난이나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면에서는 영수 씨의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망설이는 이런 관계에서는 특히나 옥순 씨 같은 입장에서는 영수 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지. 그리고 한편으로 나아가서는 현숙 씨조차도 영수 씨의 저런 면이 물론 그 면 때문에 영수 씨가 결국 나와 데이트를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답답한 면이 될 거예요. 근데 영수 씨는 여유로우면서 조금 부드럽게 지적할 건 조금 부드럽게 하고 평소에 좀 우쭈쭈를 많이 해주는 그런 여성을 만나면 실은 영수 씨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충실하고 열심히 살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잘 없을 수가 있지. 그래서 영수 씨가 이제 나가면서 그 문턱에 이제 기대서 각도를 생각했겠지. 이제 지리학과 출신의 영수 씨가 이제 지리적으로 각도를 딱 보면서 현숙 씨까지 보이는 그 선에서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문 밖에서. 아마 그 건너편에서 옥순 씨가 안 보이는. 그런데 그렇게 불러낸다고 한들 이게 모를까? 다 알지. 현숙 씨 나가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옥순 씨가 알게 되면서 힐끗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둘 중에 하나죠. 영수 씨가 옥순 씨가 그런 상황 파악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었을지 아니면 상황 파악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을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을 거라고 영수 씨가 생각을 깊이 했다면 그걸 진짜 몰랐을까? 그건 알죠. 뻔히 알아. 여기에서 왜냐면 영수 씨가 그 뒤로 옥순 씨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옥순 씨가 그거를 알게 되는 상황을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책임지는 것, 압박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뭔가 야, 너 때문이잖아. 너 왜 그렇게 그거밖에 못한 거야? 라는 식의 비난 혹은 그런 식의 비판에 영수 씨는 굉장히 취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 씨의 어떤 선택이나 하려는 이 의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뭐 옥순 씨와 충분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나랑 잘 안 맞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진도가 너무 서로가 이 스텝이 맞지 않아서 좀 부담된다. 나는 좀 현숙 씨에게 끌리는 것 같다. 현숙 씨를 좀 더 알아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옥순 씨에게 나는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옥순 씨를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든 뭐 그거는 영수 씨의 선택이지만 이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옥순 씨에게 지게 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비판이나 다른 반대 의견에 대해서 회피를 해버린 거지. 자기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는 그 마음적으로 공간적으로 떠나려는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그런 상황을 아예 피해버리는. 근데 이제 이거는 영수 씨가 이제 앞으로도 좀 스스로가 마주하고 깨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옥순 씨는 조금 공격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내가 피해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는 뭐 유부남의 대시를 1년에 5번 받기도 했고 막 이러면서 주변에 자신을 상처주는 사람이 많았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내가 피해보거나 이 사람을 인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경계하는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영수 씨가 망설이는 이것만으로도 벌써 옥순 씨는 이 사람의 저 망설임이 내 경계 레이더에는 나를 배신하려는 사람으로 벌써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한 공격이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영수 씨와 옥순 씨가 이렇게 제3자가 끼어드는 상황이 되면 잘 될 가능성이 되게 없어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영수 씨와 옥순 씨의 결이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수 씨가 물어봅니다. 현숙 씨한테 내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슈퍼데이트권을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숙 씨도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을 잘 못해.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 먹고 싶은 거라고 해서 서로가 이제 핑퐁을 합니다.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현숙님 입장에서는 근데 영수님이 노력을 해서 딴 슈퍼데이트니까 이제 영수님이 먹고 싶은 걸 먹어라 라는 생각이고 영수님은 어쨌건 이 사람과의 첫 데이트니까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걸 좀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인데 현숙님은 바로 이제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선택의 책임은 현숙님이 지게 됐죠. 왜냐면 이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바로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영수 씨가 한번 자리에 가서 생각해보고 나한테 살짝 알려줘. 근데 시간은 별로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책임은 전가했지만 빨리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영수 씨가 만약 저렇게 시간이 별로 없었다면 옵션을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가 선택을 하게 하려면
이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건 이 시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니까 이때까지 좀 검색해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호하는 거 있어요?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좀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시간이 별로 없는 시점이 되기 전에 이걸 물어보고 생각을 하게 하던가. 어차피 현숙 씨에게 이렇게 가자고 했을 거면서 실은 이 시간을 들인 건 두려운 거지. 내가 이 상황 자체의 압박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수 씨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여러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마 옥순 씨와 이렇게 1대1 관계가 형성됐을 때 어떤 이런 현숙 씨나 다른 사람이 없으면 좀 자기가 이 사람이 마음에 좀 안 들고 이래도 그 압박 때문에 그냥 계속 연애를 이어갔을 수도 있는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숙 씨라는 제 3의 인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면서 자기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지. 옥순 씨를 거절했다는 거. 근데 내 힘으로 그걸 하기가 참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옥순 씨에게 당신이 이래서 그랬어요라고 뭔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또 옥순 씨는 그게 또 옥순 씨의 약점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쨌건 내가 시간을 좀 많이 끌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숙 씨가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영수 씨가 우리 이제 자러 가는데 그 전에 좀 말을 해달라라고. 근데 이제 영수 씨는 현숙 씨가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영수 씨가 이제 그거를 자기가 찾아보려고 했겠죠. 영수 씨의 처음 생각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도심에서의 이야기고, 물론 여기에도 도심은 있겠지만, 이게 지역 특성상 어떤 먹거리들이 좀 한정적일 수 있잖아요. 먹거리가 있다고 해도 그 집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어떤 옵션을 가지고 현숙 씨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현숙 씨에게 이거 못 먹는 거 있어요? 라고 차라리 물어봐서 이제 그거를 배제하고 여기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질문을 한다거나 이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술기운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판단을 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누가 찾아보는 건 상관없지.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정한 것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당장 다음날 데이트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수 씨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옥순 씨에게 미안한 마음도 크고 옥순 씨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옥순님도 되게 노력했다고 하는데 나도 그걸 알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앉아있기가 좀 힘들었다. 그러니까 영수 씨가 힘든 건 미안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미안함은 맞는데 그러니까 미안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거지. 미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손절해. 지금 거의 손절 수준이잖아요. 영수 씨도 옥순 씨 손절했고 옥순 씨도 영수 씨 손절을 하는 그 수준인데 영수 씨는 내가 미안하다는 건 뭐예요? 죄책감이야? 죄책감은 뭐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야? 잘못을 해서 어떻게 돼? 비난에 대한 죄책감이지. 비난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죠. 그래서 어떤 비난에 대한 과한 쪼그라듦. 심리적인 위축. 그게 어떻게 보면 영수 씨가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고 옥순 씨는 이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이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는, 그러니까 옥순 씨는 내 마음이 배신당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내 편이냐, 내 적이냐로 규정했을 때, 이 사람은 내 적이 됐구나. 그래서 손절. 그래서 지금 서로가 손절을 했지만, 손절을 심리적으로 좀 더 깊이 파보면 두 사람이 손절한 근원적인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무슨 말을 제가 더 할 게 있을까 생각했고, 할 얘기는 다 했다고 생각했고 마무리는 못 지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옥수님과 얘기할 거냐라는 질문에 이제는 미안해서 못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미안할 때 나오는 반응이 있죠. 미안한 상황에서 그 관계를 끝내버려. 근데 이제 영수님은 그래도 그 미안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마주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의 잘못을 더 들춰냄으로써 상대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미안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그런 미안한 일을 저질렀어 라고 하고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수님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영수님도 실은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갈 뻔도 했죠. 내가 이 사람에게 미안하니까 나는 현숙님의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안하니까 옥순 씨가 실은 이러이러해서 나는 현숙 씨에게 가는 거예요. 라고 프레임을 만들려다가 실패했지. 그러니까 영수 씨가 지금 말하는 그 미안함의 정체가 뭐예요? 현숙 씨에게 가는 거? 아니면 옥순 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 어느 쪽일 거냐는 거죠. 가장 큰 미안함은 어쨌건 현숙 씨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미안한 일이지. 거기서 이제 어떤 이유를 댔건 간에. 그런데 영수 씨가 했던 지금 이 미안함은 내가 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그 책임 전가에 실패했잖아요. 왜냐면 옥순 씨가 노력한 것도 있고 하면서. 그러니까 책임 전가에 실패하면서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미안함의 정체가 실은 책임 전가의 시도가 실패한 것. 그리고 이 미안함이 발생했을 때 영수 씨의 첫 번째 행동 패턴은 그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패턴은 거기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왔을 때는 회피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오히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미안함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가 이제 더 압박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기에서 뭐 사과를 계속 뭐 쫓아다니면서 하냐?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선 차라리 옥순 씨에게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옥순 씨한테 이제 당신에게는 더 이상 끌림이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나는 현숙 씨에게도 끌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현숙 씨와 좀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시 옥순 씨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근데 그렇게 했다면 옥순 씨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영수 씨를 손절을 했겠죠. 옥순 씨 입장에서.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손절을 하는 식으로 흘러갈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현숙 씨가 보기에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뒤로 쭉 가가지고 현숙 씨와 영수 씨가 데이트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올 때 이제 거기서 패널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맞아버리면 여기서 끝이다. 근데 두 사람이 잘 안 맞아도 영수 씨에게는 선택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 씨가 현숙 씨와 데이트를 나가죠. 그럼 현숙 씨가 운전을 하고 영수 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현숙 씨와 얘기할 때는 부담이 없고 편했던 것 같아. 라는 말에 이제 현숙 씨가 부담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 말을 다시 좀 듣고 싶어 하는데 이제 영수 씨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고 항상 이런 심리적 압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누르면 이제 바로 다른 데로 가버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수 씨 입장에서는 현숙 씨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요소인 거죠. 근데 이제 현숙 씨 입장에서는 약간 설렘이 없다? 영수 씨가 이제 현숙 씨가 살짝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시 좀 설명을 하죠. 나는 이제 대화 수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말하는데 무슨 대화를 할까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현숙 씨하고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다른 그냥 보통의 표현으로는 부담 없다, 편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대화가 참 끊김없이 잘 이어졌다. 물론 편하다 이런 건 좋지만 물론 부담 없고 편하다라는 말은 맞지만 영수 씨가 기본적으로 옥순 씨에게 가졌던 그런 부담감 그리고 이성을 만났을 때 그런 이성을 대할 때의 부담 그리고 불편함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지. 현숙 씨도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나도 이제 걱정을 처음에 했는데 되게 편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근데 실은 그 현숙님이 가지는 원래 현숙님의 성향이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상당으로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느낌은 좀 들어요. 왜냐면 현숙님이 처음에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한 번도 연애가 끊기지 않았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첫인상 선택도 못 받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상대에게 맞춰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았었나. 좀 더 원래 현숙님이 가지는 그런 스타일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우를 먹으러 오거든요. 한우를 먹으러 와서 살짝 현숙님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모습이 살짝 좀 엿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얘기를 하면서 현숙님이 살짝 한우 먹어야지 이러면서 집에 보내지도 못했고 하면서 아주 약한 흘려들으면 흘려들어버릴 수 있는 수동 공격을 하죠. 첫인상 한우는 옥순에게 보냈잖아 라는 말이죠. 근데 영수님은 그거를 뭐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영수씨가 이제 쌈을 싸드리겠습니다. 영수씨가 이제 쌈을 싸주고 현숙씨는 이제 아무거나 주는 대로 잘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쌈을 받아 먹죠. 받아 먹는 표현이 되게 좀 이상한가? 여기서도 영수씨가 누구한테 쌈을 먹여준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라고 실은 말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쌈을 먹여준 게 되게 오랜만인가요? 라고 하면서 그거 내가 무심코 오랜만이네요 라고 말하려다가 이게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발언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쌈을 먹여줬다라는 일종의 비교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안 줬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오랜만이신가요? 라고 상대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근데 지금 현숙 씨는 입에 한가득 이게 쌈을 조금 작게 싸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대답을 현숙 씨에게 말하도록 하니까 현숙 씨는 이제 그 상황에서 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현숙 씨가 저도 하나 싸드려도 돼요? 라고 하면서 쌈을 이제 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니야 예의껏 할게 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는 저기서 예의껏 하는 상황이 아니면 어땠을까요? 뭔가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랐다는 얘기지. 근데 그 장난에는
약간의 그 장난스러운 거지만 장난스러운 복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아까 집에 한우도 못 보내고 이제 그런 말처럼 막 싸움으로 번질 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의 그런 장난스러움.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을 한 개 넣는다거나, 마늘은 선 넘는 건가? 아니면 뭐 큼지막하게 싸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숙님은 어쨌건 우리가 첫 번째 데이트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의껏 할게. 근데 과거의 다른 상황에서 현숙 씨라면 좀 더 장난스럽게 약간 상대를 놀리는, 그러면서 재밌게 상황을 만드는 것을 원래는 잘 하시거나 그렇게 데이트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숙 씨의 원래 데이트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나는 솔로에서는 상당히 절제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의 바르게 해야지라고 스스로가 또 얘기를 하고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해야지라고 스스로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건 나는 원래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어때요? 물론 현숙 씨가 예의 바르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내가 원래 하던 건 아니다라는 거지. 예의를 차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예의를 차린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예의를 차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은 예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의를 차리는 상황은 원래 내가 하던 것보다 조금 더 격식을 갖춘 태도라는 거지. 근데 지금 현숙 씨의 저 태도가 격식을 갖춘 태도라고 하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자연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현숙 씨는 저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놓고 장난스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는 원래 이게 원래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장난스러운 사람인데 그래도 예의 바르게 해야지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로 지금 영수 씨가 생각하고 있는 현숙 씨는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을 항상 배려하고 물론 배려는 하는 사람일 거예요. 뭐 장난스러워도. 그렇지만 어쨌든 영수 씨가 보고 있는 현숙 씨와 실제 현숙 씨는 조금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영수 씨가 보고 있는 현숙 씨의 매력과 실제 현숙 씨의 매력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럼 영수 씨가 이제 딱 한 입을 만들었네요 하면서 현숙 씨가 배려했네 라고 하고 영수 씨가 나는 매겼는데 라고 스스로 자진납세를 합니다. 그래서 취미가 이제 여행인 현숙 씨, 여행은 안 좋아하냐 라는 말에 영수 씨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랑 가는 건 좋아한다. 이제 영수 씨는 어쨌건 상대가 선택하면 맞춰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거를 보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이 거기서 더 얹어지는 것,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나는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그거에서 뭔가 잘못된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난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진짜 잘난 부모의 엄격한 교육 그리고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일 수 있겠죠. 그럼 현숙 씨가 이제 둘이서 이렇게 밥 먹는 게 좋구나라고 하면서 웃는데 저거는 지금 살짝 어색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현숙 씨는 여행 좋아해 하면서 여행에 대한 화두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행을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랑 가는 거 좋다 이러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여행에 대한 얘기를 더 꺼내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현숙 씨가 좀 노련했다면 내가 혼자 가본 여행지 중에 누구랑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봐서 본 게 있어 이러면서 내가 가서 봤던 이런 그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게 약간 그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냐고 좀 질문 자체를 펼쳐놓고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수 씨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영수 씨가 그렇게 쉽게 막 내 취향을 드러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영수 씨가 이제 오늘 1대1 데이트하는 사람 많다. 근데 현숙 씨가 이제 어제 얘기를 꺼냅니다. 옥순 씨와 이렇게 2대1 데이트를 했을 때. 근데 어제도 옥순님을 많이 보면서 얘기를 했다. 근데 영수 씨는 이제 둘이 되게 얘기가 다른 거죠. 영수 씨는 실은 현숙 씨를 많이 배려를 했고 옥순 씨 눈치를 봤던 거니까 현숙 씨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옥순 씨를 많이 본다고 느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만큼 현숙 씨가 한편으로는 영수 씨가 나의 예를 들어서 썰매를 챙겨주거나 드리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한다라는 인상을 조금 덜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숙 씨가 긴장해서 시야가 좁아졌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를 조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약하지만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아마 여기서도 현숙님이 말하는 것처럼 옥순이의 마음이 커졌냐고 물어봤고 그럼 난 더 끼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2대1 데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챙기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옥수님의 어쨌든 영수 씨 입장에서는 옥수님의 눈치를 보는 거지만 자꾸 내가 이 두 사람의 썸 사이를 끼웠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영수 씨가 이제 옥수님은 현숙님을 많이 배려해준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현숙 씨는 내가 꼽살이 된 것 같았다. 근데 영수님은 뭔가 그런 것 같아서 현숙님을 더 신경 쓰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영수 씨가
내가 그냥 그 꼽살이 낀 것 그렇게 생각할까봐 좀 배려를 했는데 실은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내가 좀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해준 것 같다. 어쨌건 굉장히 이 부분은 현숙 씨에게 좋게 들렸겠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서 나를 더 배려를 했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숙 씨는 이제 미소가 뜨는 거죠. 그래서 현숙 씨가 또 칭찬을 합니다. 영숙 씨가 이제 조용히 있고 그래서 말을 걸기가 좀 어려웠고, 그런데 이제 막상 말을 해보니까 되게 편안하고 그래서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가 현숙님에 대한 인터뷰로 꿈이 먹고 순박하고 차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숙님은 현숙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확고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과연 이제 끝까지 잘 될 거냐? 라고 생각하면, 물론 뭐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두 사람이 어쨌건 이 솔로나라 14기 안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변화라는 거를 옥수님에게서 현수님으로 옮겨간 이 변화 자체가 영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거라고 봐요. 영수님 같은 성격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뭐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옥수님은 또 옥수님대로 저 상처가 워낙 컸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상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수님 입장에서는 현숙님밖에 이제 대안이 없죠. 그리고 지금 현숙님도 지금 자기가 영표를 경험하고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수님에게 말을 안 걸고 이랬던 거는, 이게 현숙님은 현숙님대로 자신한테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초반에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당황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영수님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쭉 흘러갈 거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영수님이 생각하는 현숙님의 모습이 생각보다 조금 더 장난기 있고, 그리고 물론 상대를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겠지만 약간 그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금 영수님이 보는 매력과 현숙님의 실제 매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약간 그 좀 넘어야 될 산이고, 그리고 영수님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과 거기 자리를 회피하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현숙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 그런 것들이 만족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서로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 세 분을 토대로 얘기를 해봤고, 이 이후로 이제 뭐 경수님, 광수님, 그리고 옥수님과 상철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또 차차 또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